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난 때문입니다. 후대의 역사는 오늘의 이 사태를 갑진년에 발생한 윤석열의 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하고 비상 상황을 야기했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불법이 더 큰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만행으로 드디어 권좌에 올랐습니다만, 권좌에 앉아서도 여전히 자신의 불법, 가족의 불법을 덮기 위해서 국회를 유린하고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드디어 윤석열의 난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제8차 회의, 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추미애 단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서용교 부단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박선원 간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강유정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참석해 주셨고, 예비역 육군소장이신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추미애 단장님의 모두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난 때문입니다. 후대의 역사는 오늘의 이 사태를 갑진년에 발생한 윤석열의 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하고 비상 상황을 야기했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 난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한 달이 가까이 됐습니다. 이 난을 끝장내야지만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한밤중에 목격했던 사실, 명백한 사실은 바로 무력을, 군대를 동원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날의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이 같은 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직도 호언장담하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새해 첫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깥에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면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면서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즉각 체포에 응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불법이 더 큰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만행으로 드디어 권좌에 올랐습니다만, 권좌에 앉아서도 여전히 자신의 불법, 가족의 불법을 덮기 위해서 국회를 유린하고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드디어 윤석열의 난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핀셋 수사로 굉장히 그 폭이 좁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 사태는 오랫동안 검찰 스스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최소한 늦게 잡아도 지난 총선 전 24년 3월부터 그 음모가, 준비가 진행되어 온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범위와 수사해야 될 시작점과 범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민간인 노상원이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정보사 문성호 사령관,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수사 2단 부삼의 단장, 방정환 부단장 등에게 각각 언제부터 연락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3월 다음 4월 정도에
진급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 진급 인사 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해당자들, 특히 인사 시기를 놓친 경과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연락을 취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김용현 경호처장과 가깝다라든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아주 잘 안다라고 말하며 접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 김용현 장관이 너를 귀하게 쓴다고 하신다 등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들을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상원이 이들에게 각각 연락한 시기 그 자체가 김용현과 내란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렇게 치밀하게 포섭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상원은 내란 준비 포섭 대상자에게 진급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노상원은 네가 세평이 안 좋다,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신 방첩사와 대통령실 공직기관실과 소통을 위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겠다라며 현금을 요구했고, 현역 군인들에게 현금을 실제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받았는지, 최종 수령자는 누구인지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상원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강의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포섭 대상자들에게 김형철 예비역 공군준장이 쓴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과 황교안과 민경욱 전 국힘의원 유튜브 등을 참고하라라는 지침을 주면서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완성되면 보안성이 뛰어난 앱인 시그널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들의 이 내란제 업무 기획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노상원의 장군 인사 개입 문제를 할 것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사전에 진급자 명단을 미리 알고 있었고, 진급 발표되기 2, 3일 전에 포섭 대상자 중에 선발된 인원에게는 축하 인사와 함께 충성을 다짐받았고, 비선이 탈락된 인원에게는 이번에는 진급폭이 적어서 너는 빠질 것 같다, 다만 장관님이 너를 불러서 다른 임무를 주실 계획이다 라며 지속적으로 포섭하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이 극비문서로 분류된 장군 인사 명단을 발표하기도 전에 어떻게 입수했는지, 실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히는 것이 그 배후 세력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점에 대해서 노상원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또 박선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국방부 내에 사실은 이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집단 간에 상호 묵비를 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내에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 검찰 단장도 최혜병 수사 사건에서 보듯이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또 군을 감찰해야 될 방첩대 역시 내란 모의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내란을 실제 기획한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 내에 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용교 부단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2025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신속히 탄핵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낱낱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하던 윤석열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하는 것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이것을 막게 된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형법 123조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우리는 경호처 관계자 그리고 이 압수수색과 체포를 막는 윤석열의 잔당들을 모두 처벌하고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 및 안가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김용한,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강우필 등 계엄군 수뇌부와 폭탄주, 소맥을 말아먹으면서 계엄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고 여기에 김용현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후 10월 간주에서 또 한 번 소맥을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안가는 내란의 사전, 사후 모의 장소로 내란 수사의 핵심입니다. 윤석열이 계엄 직전 조지호, 김봉식을 불러 지시한 곳이며 박성재, 이상민, 김주연, 이완규를 불러 모은 것 또한 안가입니다. 안가 CCTV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등 이를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다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선별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정진석 비서실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이들은 사표를 냈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실 근처에도 얼씬거려서는 안 될 것이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다시 또한 그 자리로 오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문수, 유상임 그리고 유철한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김문수, 유상임, 유철한 그리고 김태규. 내란의 동조자들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들은 내란의 동조자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동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내란을 막고 있으니 이들을 낱낱이 내란의 동조자라고 고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준동을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니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다시 내란 사범 윤석열의 내란죄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고성국 그리고 김채환 전 인재개발원 원장 등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다시 계엄이 정당하며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내란 진상조사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추미애 단장님이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기 마이크를 마이크가 안 켜져. 마이크 네,
조금 전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일정 부분 대한민국의 보안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국방조사본부, 군검찰단, 방첩사 어느 쪽도 이 내란에 관련된 중하위 지휘자, 상관은 물론이고 중하위 지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는 오늘이라도 신속하게 국방부 내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자체 수사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KGIX라고 합니다. 여기에 로그 파일이 있는데요. 그 로그 파일 가운데 3개 이상이 삭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사령부가 발령한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일지 조치 삭제가 확인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는 매우 중요한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상황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방 상황에 대한 상황일지, 즉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삭제 의심 이벤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 종의 상황일지는 12월 4일 발생한 상황일지입니다. 12월 4일이기 때문에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서도 삭제돼서는 안 되는 로그 파일입니다. 로그 파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운영체제나 다른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 그리고 각기 다른 사용자의 통신 소프트웨어 간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들이 지금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12월 4일 본 상황일지, 제일 중요한 상황일지 3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30일이 되기 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방장관 직무대리와 합참의장이 삭제된 이 3개의 상황일지를 즉시 복원해서 장관 직무대리 지시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서 이 삭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의 핵심 내용을 국조본에 공조본에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내에 3가지 매우 중요한 상황일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을 즉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직무대리는 복원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자 다시 복사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거 인멸인 거죠? 네, 증거 인멸.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건태 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속에는 한남동 간제합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라고 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12.3 내란을 선전하는 범죄 행위이고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내란 속에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암덩어리입니다. 이 암덩어리가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 민주주의의 기둥인 국회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영장주의를 파괴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박탈하려고 했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려 했던 암덩어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내란을 선동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망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은 총력으로 힘을 모아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일당을 발본색원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과 이 편지를 전달한 자들을 내란 선전성동죄로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고 불법 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오히려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내란 속의 일당은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한 자들이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마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두고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니 윤석열 내란 속에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는 국가 안보 등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위해 군사, 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압수를 전제로 하는 수색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체포, 구속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장판사가 그런 법리를 명시한 것일 뿐인데 판사입법, 영장입법 운운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켜서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불법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장판사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경호처장과 간부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것이고 내란을 비유한 것이므로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을 체포 구속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가조직이 총력으로 힘을 합하여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일당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